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더 뚜렷해지면서 다주택자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핵심 입지의 한 채를 중심으로 이제 수요가 쏠리는 이런 흐름은 단지 이제 투자 성향의 변화뿐만 아니라 좀 안정적인 주거와 자산의 가치를 찾는 실수요자들의 발걸음이기도 한데요. 내년에도 이어질 똘똘한 한 채의 열풍 더 늦지 않게 또 여러분들도 선점을 하셔야겠죠. 그 투자처 궁금하신 분들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02-2638-3963번 서울 전화 02-2638-396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부동산 가이드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고민도 또 해결 도와주시고 다양한 또 지역의 입지도 설명해 주시는 분이죠. 위버라인의 우아미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위버라인 우암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도 정말 반갑습니다. 네, 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25년에 우리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면 특히나 서울 시장을 좀 되돌아보면요. 정말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25년 초부터 아주 지속적인 상승세를 좀 보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만큼 대책도 여러 세 건에 걸쳐서 나왔는데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11호 대책입니다. 이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로 묶였고 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다고 볼 수 있는 아주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11호 대책이 나온 지 거의 이제 2달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 결과를 좀 살펴보면 서울의 아파트의 거래량은 조금 줄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가격은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계속 신고가를 찍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 덕분에 또 이 실거주 하시려는 분들,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 더욱더 고민이 깊어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부동산에 관련된 어떤 고민이든 괜찮습니다. 재개발 투자건, 내 집 마련, 아파트 투자, 그리고 갈아타기 등등 여러 가지 부동산 상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또 고민 있으시면 이 부분도 함께 해결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전화, 문자 열려 있어서 생방송 중에도 궁금증 해결이 가능하지만요. 만약에 방송 중에 놓치셨거나 또는 조금 더 길게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프라인 자리 활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1대1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개발 투자 정말 여러 가지 그 조건들에 맞춰서 투자하시려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빌라의 거래량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이제 실거래 공개 시스템에 의하면 올해 25년 1월부터 12월 10일까지를 보면요. 서울의 이 빌라 거래량이 3만 건을 상회합니다. 그런데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19%가 올랐다라고 하고요. 특히나 이 강남 상구 중에서도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는 한 40% 정도 그렇게 거래량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재개발에 관련돼서는 정말 이 열기가 뜨겁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재개발이 실제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진행됨에 따라서 아파트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재개발 워낙에 투자하기 어려운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1대1 상담을 통해서 오셔서 대면 상담하시면 더욱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들어서 이 아파트 가격과 마찬가지로 빌라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런 만큼 소액으로 좀 투자하시려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 입지를 낮추면 서울의 또 외곽 지역도 지금 아파트 사기 힘드시니까 좀 재개발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천만 원 정도로 이 도봉구 방학동에 또 재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1대1 상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2억대, 3억대, 4억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지역별로 상담 가능하시니까요. 1대1 대면 상담 신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프라인 자리 잘 활용해 보시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하시고 또 자리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이번에는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 문자 상담 먼저 하고 잠시 후에 또 지역 분석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자 만나볼게요. 928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올해 4월부터 서울 재개발 투자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살아서 서울 지리를 잘 몰라서 선택을 못하고 계속 공부만 좀 하고 있는데요. 가격은 계속 오르는 것 같아서 지금 사도 될지 걱정이 됩니다. 게다가 이제 지방에 거주하는 집이 있어서 이제 취득세 중과까지 좀 감수를 해야 되는데요. 서울 재개발 투자 지금 해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예산은 3억인데 3억으로도 가능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계신데 서울에 투자를 고민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2주택자가 되면 또 세금 관련된 부분도 고민이실 텐데요. 이런 부분도 함께 상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님, 저희 어떻게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문자 잘 봤고요. 네, 조금 안타까운 게 이제 올해 4월부터 재개발 투자를 찾았다고 하시는데 좀 먼저 좀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지만 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일단 지금 3억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네, 3억 정도라고 하셨는데 재개발하기에는 이제 3억이면은 정말 이제 극초기 단계 아니면은 재개발이 될 것 같은 얘기가 나오는 그런 지역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재개발이 정말 긴 이제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아주 극초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초기 단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3억 정도면은 사실 이제 올해 4월만 해도 3억이면은 뭐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재개발도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재개발을 투자를 해도 될지 안 될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재개발을 볼 때 입지에 중점을 둬서 볼 수도 있고 이제 어느 단계인지를 중점을 둬서 볼 수도 있는데 좀 두 개를 이제 아주 뭐 최고 입지가 아니더라도 뭐 2급지, 3급지로도 내려가도 저는 충분히 서울에 재개발 투자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단계는 지금 3억 정도면은 초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도 좀 생각을 해보면 재개발이 좀 움직임이 일어나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노후돼 있고 낙후돼 있고 그리고 입지가 좋은 동네 뭐 그런 동네가 아주 그냥 재개발 아직 시작도 안 한 그런 동네라고 볼 수 있고 그 얘기가 나와서 뭐 추진이 좀 생기고 여기를 뭐 신속으로 가든지 모아로 가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그런 동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신속으로 가건 아니면 뭐 모아타운으로 가건 뭐 어떤 형태로 가건 구청에 이제 연번 동의서를 공식적으로 받아서 동의서 진구를 하고 있는 그런 곳도 있을 것이고요. 동의서를 다 진구해서 구청에 이제 신청 접수가 들어가 있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별로 해서 가격은 이렇게 단계별로 가격은 조금씩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입지는 당연히 입지별로도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면은 이제 아주 극초기에 입지도 이제 어느 정도 뭐 최고 입지는 아니더라도 뭐 중급지 정도로 보시면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에 집이 하나가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11호 대책으로 인해서 우리 서울이 다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두 번째 주택부터는 취득세 중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라고 보실 수 있는데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먼저 하셨으면은 이제 그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강남 3구나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은 취득세 중과를 안 받겠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과 시기여서 이런 중과를 피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 주택임대사업자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주택수 산정 제외가 아직 있습니다. 빌라는 이제 주택수 산정 제외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주택수 하나, 둘, 셋, 넷 셀 때 그 세는 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취득세 중과는 주택 수에 따라서 중과 8%, 12% 이렇게 중과가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주택수 산정 제외가 되는 방법이 지금 아직도 빌라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축, 구축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 사업자 활용하셔서 주택 산정 제외를 이용하시면 취득세 중과 없이 1에서 3%의 일반 세율로 가능하시고요. 혹은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요 부분 말고 또 신축을 하신다면은
네, 신축을 사시면 이제 6억 미만의 60제곱미터 이하의 24년부터 네, 준공이 27년 12월까지 준공된 그런 신축에 한해서는 주택수 산정 제외가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잘 따져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 서울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긴 시계열 속에서 보면 오늘이 제일 싼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셔서 그냥 선택하셔서 재개발 투자하시면 좋겠다. 머뭇거리지 않으셨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이 수요가 워낙 좀 많이 늘고 있다 보니까 시세가 좀 껑충 올랐지만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하셨고요. 예산에 맞춰서 보신다면 재개발 극초기 단계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제 부분에서는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나 신축 빌라를 보신다면 세금 혜택도 가능하시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신 다음에 현명한 결정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부분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문자도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827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역삼동 빌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8년 정도 보유를 해서 주택임대 사업자도 내년이면 만료가 되는데요. 재개발 이야기가 없는 역삼 1동이라 다른 곳에 비해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투룸을 3억 5천에 샀는데 현재 4억에서 한 5억 정도면 매도할 수 있다고 하는데 팔자니 좀 아깝고요. 가지고 있자니 내년에 주택임대 사업자가 만기가 되면 종부세도 오를까 봐 걱정이 됩니다. 지금 매도할까요? 아니면 역삼 1동 상단처럼 재개발되기를 기대해 볼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현재는 재개발 이야기가 없지만 이제 다른 곳의 흐름을 받아서 여기가 재개발이 조금은 가능성이 있어질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매도를 하셔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플랜이 좀 세우시는 게 좋을까요?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역삼동에 이제 물건을 갖고 계시고 지금 8년, 네, 8년이 다 되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이제 활용하셔서 이렇게 운영을 하셨던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한 가지 먼저 좀 짚고 넘어갈게. 8년 동안 지금 임대 사업자를 해서 내년이면은 이제 의무 기간이 의무 기간이 끝나는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6년도이면은 8년 전이면 이제 18년도에 네, 18년도에 이제 임대 사업자를 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8년도면요, 우리 9.13 대책 전에 이제 하셨다면은 주택임대 사업자를 그때 당시에 내시고 이렇게 운영 8년을 하셨다고 하면은 종부세 합산 배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8년이 의무 기간이라고 해서 8년이 지나면 말소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동 말소되는 게 아니고 계속 그냥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팔기 전에 말소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이게 등록 시점입니다. 이 혜택 같은 것들은 주택임대 사업자는 그래서 등록하는 그 시점에 그 혜택을 말소 내가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갖고 가신다고 보시면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그때 내셨기 때문에 종부세 합산 배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팔지 않고 그냥 갖고 가는 게 이제 당연히 세금에 있어서는 좋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입지를 한번 살펴보면 아마도 요쪽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역삼 1동 상단 부분은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나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또 역삼 2동도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한번 구청에 접수했다가 또 이제 보류가 아니라 이제 탈락 떨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한번 이렇게 재개발을 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했던 그런 지역들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서울 지역이 워낙에 재개발이 활발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서 이렇게 재개발에 이제 이제 동의를 걷거나 아니면은 이제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보여지는데 재개발이 되지 않더라도 이 역삼동 같은 지역은 워낙에 그냥 뭐 서울에서 최상급지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세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역삼 1동도 얼마 전에 모아타운으로 주민 설명회도 하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룸 가격들이 1동의 하단보다는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옆에
그런 상승세를 보면 당연히 왜 내 건 안 오를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저는 무조건 그냥 갖고 계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부세도 합산 배제가 되고요. 지금 3억 5천에 사셨다고 했는데요. 역삼동에 투룸 빌라를 산다고 하면은 3억 5천에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3억 5천에 사셨지만 아마 여기 월세가 뭐 못해도 뭐 160 정도는 160 정도는 최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3억 5천으로 160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이제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그리고 안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3억 5천에 사서 4억 5억 됐으면 우리 수익률로 보면 상당히 많이 오른 겁니다. 네,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뭐 1.6배 정도, 1.6배, 1.7배 정도는 오른 거라서 굉장히 투자 잘 하셨고 월세를 받고 계시다고 하면은 월세도 굉장히 쏠쏠하게 잘 들어왔을 거고 그리고 세금적으로도 종부세 합산 배제 있고 그리고 물론 역삼 1동의 하단 부분도 재개발 가능해 보이는 지역입니다. 노후도도 상당하고요. 물론 이제 강남일에서 통으로 갖고 계신 분들의 반대도 뭐 만만치 않겠으나 그래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다 보면 재개발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역삼동의 빌라는요. 이 도곡 렉스리라든지 여기 이제 역삼동에 있는 그런 뭐 아이파크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의 대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수요가 물론 여기 수요랑 여기 수요랑은 같지는 않지만 아파트 가격이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빌라 가격도 그거에 맞춰서 비율대로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갖고 계시는 거 매우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갖고 계시는 동안 월세도 잘 받을 수 있으면서 재개발이 또 얘기가 나온다면은 굉장한 또 차익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인위적으로 말소하지 않는 한 종부세 혜택 유지되고요. 그래서 매도를 좀 안 하시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더욱더 가치가 좋아질 것이니까 이 부분 한번 고려해 보셔라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요. 현명한 선택 꼭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저 이제 또 지역 분석 넘어가야 되니까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오프라인 자리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제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에게 맞는 전략 궁금하시다면 한번 참석하셔서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 주제와 장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효창공원암역 인근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참석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궁금하신 부분은요.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문의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저희 또 바로 지역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 지역을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이사님? 네, 오늘은 용강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용강동의 가장 큰 장점은 정말 희소한 입지입니다. 한강에 딱 붙어 있는데 저층 주거 밀집지로서 개발 가능성이 정말 많다. 근데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너무나 예쁜 뷰를 가질 수 있는 아주 극소수 중에 하나인 그런 지역입니다. 이 용강동을 살펴보면 우리 성수전략지구라든지 자양동, 자양 4동이 지금 신통기획 그 재개발지라든지 그런 대여 같은 그런 재개발의 뒤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한강 뷰라는 아주 훌륭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강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강에 붙어 있는데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이라면 재개발하기 딱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제 부동산 방송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러면 재개발하기 좋겠다 이런 느낌이 좀 오는 것 같은데 맞는지 또 이사님께 한번 잠시 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 키포인트 먼저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강벨트 주택 집중 공급 계획입니다. 한강벨트 쪽에 이제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제 공급은 또 한정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최대한 공급을 하겠다 뭐 이런 의미인 걸까요? 네, 이 서울시에서 이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이 공급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한강 라인, 서울을 살펴보면요, 이제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중간에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이 이렇게 W자로 흐르고 있는데 이 한강에 접해져 있는 이 자치구
최근 들어서는 더욱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옛날보다 이 한강 부유에 더 이제 열망이 그 니즈가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강 뷰를 끼고 있는 자치구를 보면은 오른쪽부터 보면은 뭐 강동구 그리고 광진구, 뭐 송파구, 성동구, 강남구, 뭐 서초구, 용산구, 동작구, 뭐 영등포구, 이제 마포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그 인근에서 이 한강에 딱 붙어 있는 그런 지역에 더욱더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공급을 한다라고 했냐면 바로 이 한강벨트의 그런 지역들의 거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런 한강 라인으로 해서 그리고 이 강남 3구와 한강 라인으로 해서 이 서울 전체를 살펴보면 양극화가 엄청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 올해는 정말 양극화가 점점점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강남구, 그러니까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 그리고 한강 라인이 아주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 수요가 많으니 당연히 공급을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에서 한강 벨트의 주요 지역에 20만 가구를 집중 착공할 거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한번 살펴보면 신속 통합의 요 틀을 이용해서 더욱더 빠르게 착공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요.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서울에 이제 착공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63%, 그러니까 근 64%가 한강변에 집중 배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강 라인으로 해서 19만 8천 가구가 착공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게 2023년까지입니다. 살펴보면은 송파구에 3만 5천, 강남구에 2만 5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한강 라인으로 집중해서 재개발이 됐건 재건축이 됐건 공급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또 정비사업 기간도 평균 18년 5년인데 그것도 12년으로 단축해서 빠르게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사를 보면 그러면 내가 지금 한강 벨트로 해서 이 재개발에 투자해도 충분히 성과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셔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런 재개발이 될 만한 지역들 더욱더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시면 더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31년까지 이제 30만 가구를 착공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60%가 한강 라인 위주로 심지어 이제 기간까지 단축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키포인트 첫 번째 만나보셨고요. 두 번째 키포인트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포인트는 입지네요. 입지가 이제 주변에 한강변 당연히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굉장히 또 좋은 지역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공덕, 아현, 광흥창, 신수 재개발에 학원가까지 있으면은 사는데 너무 좋지 않나요, 이사님? 네, 신흥 부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요건을 정말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용강동은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뭐 용강동이 어디에 위치를 해 있냐면은 요쪽에 이제 위치를 해 있는데 여기가 공덕역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용산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도화동인데 이 용산구에서 이제 마포 시작하는 점이 도화동, 그다음에 용강동, 그리고 한강 라인으로 쭉 신수동, 서강동, 합정동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용산에 비교적 아주 붙어 있는 요 입지가 요 블럭이 용강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용강동은요 위아래 옆으로 뭐 다 이 입지가 그 업무지구가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일단 중심 업무지구가 5호선을 따라서 굉장히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용산국제업무지구하고도 2km가 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 1.7에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그런 입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용강동의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한강 뷰가 이 가능한 그리고 앞에 뭐 아무것도 거릴 것이 없는 그런 뷰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강 하나만 건너면은 바로 여의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서강대교, 이제 마포대교 사이에 있는 곳이 바로 용강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DMC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이 마포 이제 요 끝자락에 있는데 여기와도 굉장히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업무지구가 있고 새롭게 업무지구가 들어오는 곳하고도 굉장히 가까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용강동의 특징은 또 뒤쪽으로 학원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가는 우리 뭐 아현 뉴타운 그리고 뭐 공덕동 이런 재개발이 한 뭐 십수년 전부터 이제 아파트가 하나 둘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이제 이런 아이들이 뭐 빌라 뭐 달동네 그런 이미지였는데 이게 아파트 단지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면서 아이들이 몰려들면서 학원가가 여기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해서 이제는 제법 큰 서울에서 손꼽히는 학원가로 변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는 학원가가 있고 또 한강뷰가 보이고 또 이러한 아파트 군락들과 함께 그런 편의시설도 많아지다 보니까요. 편의시설도 많아지다 보니까 또 옆쪽으로 재개발까지 다 완성이 되면 신흥 부촌으로 이제 거듭날 그런 조건을 모두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서울에 이 한강 중심으로 해서 이 재개발이 될 곳들을 살펴보면은 한강에 이렇게까지 딱 붙어 있는 곳은 좀 희소하긴 합니다. 완전히 딱 붙어 있으면서 이 한강 공원으로도 굉장히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진입로도 가까이 위치해 있고요. 이제 영구적이라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용강동 이 서울 전체에서 어디쯤 있나 살펴보면 바로 마포공덕 이쪽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중심지로서 투자할 만한 그런 희소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네, 희소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이제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입지가 좋은 건 당연한데 여기에다 희소성까지 갖추고 있다면 가치는 더욱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이어서 이제 세 번째 키포인트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포인트는요, 한강뷰 대장 재개발입니다. 한강뷰 중에서 그 재개발 안에서도 대장 재개발로 불릴만한 곳이라는 이야기인 걸까요, 이사님? 네, 지금 한강 뷰가 보이는 이 재개발 중에서 대장들을 살펴보면은 뭐 한남 뉴타운도 있겠고, 그리고 한남 뉴타운보다 더 이제 한강에 접해 있는 성수 전략지구, 그리고 자양 사동의 신속통합, 그리고 합정동, 이런 재개발들이 있을 텐데요. 이 용강동의 미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모습이 될 만한 이런 재개발들 하나 둘씩 찾아볼 텐데요. 성수동은 한 뭐 20년 뒤면 성수동 전략지구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곳입니다. 일단 합정동을 살펴보면 합정역에서 왼편에 있는 이 한강변, 여기가 지금 재개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뭐 얘기들이 좀 있는데 뭐 중간에 이제 뭐 신청을 했다가 탈락을 했다가 이런 와중에 또 가운데 있는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또 진행이 돼서 건축 심의까지 받았던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 재개발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6만 제곱미터 정도고요. 토지증 소유자가 대략 한 1,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21년도에 공모했다가 탈락하고 또 22년도에 접수했다가 탈락하고 그러다가 또 구역 내에 있는 또 소구역이 가로주택 사업지로 진행이 돼서 건축 심의까지 받았고 한 터에 얼마 안 됐습니다. 올해 11월 3일 날 최종적으로 이 25년 5차 신속 통합 기획의 후보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 라인으로 해서 재개발이 이제 진행된다라는 거. 이쪽의 장점은 뭐 뭐니 해도 한강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조망할 수 있다라는 거. 입지의 희소성이 이제 가장 크게 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용강동의 미래라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오른쪽으로 합정역,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건너오게 되면은 모아타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69번지 일대인데요. 이쪽에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지금 대상지가 선정이 됐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확장을 통해서 더욱더 넓어지는 관리 계획이 이제 다 이제 공고가 되고 고시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97,000제곱미터로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토지증 소유자가 853명이고요. 25년 10월에 대상지 선정이 됐고 10월 24일 날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의 장점은 앞에 요 순교자 박물관도 있고 이제 공원도 있고 뭐 역시나 한강뷰에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뭐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관리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산 중학교 옆까지
편입돼 갖고 사업이 진행하고 있고요. 853조합원인데 1,000세대가 넘게 들어오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넓은 지역이라서 4개의 모아타운 그리고 자율정비구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곳이고요. 네, 여기도 진짜 뭐 5년 전, 6년 전만 해도 이렇게 될지 몰랐던 그런 지역인데 그때 또 한강변에 또 재개발할 수 있는 저층 주거지다 해갖고 투자하셨던 분들이 또 성공하셨던 거를 보면은 지금 용광동의 이제 미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자양동 쪽으로 넘어가 보면요, 자양 4동의 신속통합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신속통합지인데 자양 4동은 성수전략지구 바로 길 건너에 위치를 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지금은 구역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한강뷰에 장점이 있으면서 또 성수전략지구와 가깝다는 거, 그리고 강을 하나 건너면은 이제 청담동이 나온다라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자양사동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12월에 신속통합계획 후보지가 선정이 됐고요. 올해 3월입니다. 올해 3월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서 최고 49층 얘기 나오고 또 3,000세대 정도로 예상을 하면서 이런 조감도도 나오다 보니까요. 정말 급등을 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한 5년 전만 해도 투룸 빌라 같은 경우에 2억대로도 사고 3억 초반으로도 사고 했던 그런 지역인데 지금은 가격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소 지금 10억 중반 정도는 있어야지 원룸이나 아니면 오래된 투룸 요 정도를 사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이제 급등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 이제 이 조감도를 보시면 이게 한강이 보이면서 앞쪽으로 이제 청담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가 영동대교, 청담대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강남하고도 가깝고 이 한강뷰라는 또 한강 라인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정말 대망의 성수전략지구 진짜 기대가 됩니다. 이제 단지도 워낙 크고 또 한강에 이제 딱 붙어 있으면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트리마제가 위치해 있는 곳이고 1, 2, 3, 4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수전략지구는 총 면적을 보면 53만 제곱미터인데요. 한 16만 평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국제업무지구가 15만 평 정도인데요. 여기 또 성수동도 이제 이거 다 하면은 굉장히 큰 넓은 그런 대단지들이 들어오는 이제 재개발에서는 이제 대여라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 2, 3, 4 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 합치면은 한 9천 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만 세대가 좀 안 되는 9천 중반 세대로 될 예정입니다. 되게 오래됐습니다. 이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하나로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인데 여러 가지 규제들이 이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우여곡절이 이제 많았던 그런 지역인데 이제 결국에는 25년 3월에 정비계획 결정 변경 고시가 되면서 지금 조합 설립도 됐고 시공사를 선정을 다 앞두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기에 이제 아파트들이 생기면 어떻게 또 변모가 될지 굉장히 이제 기대가 되는 지역이고요. 특히나 먼저 아파트가 됐던 이제 트리마제라든지 아크로포레스트라든지 그러한 아파트들이 굉장히 이제 고급화된 그런 아파트로서 이제 50평, 30평대도 50억을 훨씬 넘는 60억에 육박하는 그런 가격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2009년도에 정비구역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던 당시에 조감도를 볼 수 있고요. 이 조감도는 이제 24년도에 다시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나온 조감도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일단 초고층이 가능하다는 아주 큰 장점이 되겠고 내년부터 시공사 선정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를 앞두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왼편부터 1, 2, 3, 4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1지구는 3,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최고 65층으로 지어질 예정이고요.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시공사 선정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수주전도 굉장히 이제 어떻게 조감도가 나올지가 궁금한 그런 지역입니다. 2지구는 2,200세대 정도 들어올 예정이고요. 3지구는 2,062세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자양동에 가까이 있는 곳은 4지구인데요. 1,529세대가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용강동으로 다시 한번 가보면요. 지금 뭐 성수동도 봤고 자양 사동 그리고 합정동 이런 지역들 봤는데 정말 애기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재개발의 단계입니다. 그냥 아주 재개발이 지금 아직 뭐 얘기가 없는 하지만 눈여겨볼 만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저층주거 밀집지로서 한국명에 딱 붙어 있는 입지는 정말 뭐 최고다라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44,00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노후도가 지금은 이제 55%밖에 되지 않지만 조금 더 앞으로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은 더욱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 감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토지증 소유자가 약 680명 정도 되고요. 이쪽 면적을 보면 한 1,200세대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44,000이기 때문에 면적은 이제 상당히 적지만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조합원 수가 적으면 또 빠른 동의와 빠른 진행을 또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강뷰 재개발 중에 이제 대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곳이죠. 성수, 자양, 합정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포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더욱더 궁금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용강동의 미래를 저희가 지금 하나씩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마포역 바로 옆에 한강변을 딱 끼고 있는 희소성이 있는 입지에다가 재개발하기 너무 좋게 저층 주거지까지 또 밀집이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키포인트가 이제 딱 2개가 남아 있거든요.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키포인트는요. 재개발의 메카 마포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내용과 좀 이어지겠습니다. 재개발의 메카인데 마포에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또 풀어주시죠. 네, 마포는 이제 한강하고 굉장히 아주 길게 접해 있는 그런 자치구입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한강뷰에 이렇게 접해 있는 부분이 이제 많은 면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용강동의 장점 한강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용강동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뷰를 가질까 한번 사진으로 그 각도를 한번 살펴보면은 네, 이렇게 밤섬이 보이고 서강대교가 있고 이쪽으로 여의도입니다. 이쪽 이제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보이는데 이러한 뷰를 가질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틀면은 요 이제 그 파크원하고 이제 트윈타워 이렇게 보이는데요. 요런 이제 야경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지금 용강동 쪽에 있는 카페에서 바라본 여의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그 한강 뷰라는 그런 장점 한번 사진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네, 마포는 한강 라인하고 이제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이제 길다랗게 생긴 자치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용강동 옆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신수 13구역, 신수 2구역 이런 구역들 다 재개발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수 13구역은 연번동에서 진구 중이고 신수 2구역은 이제 구청에 신청 접수 들어가 있고 그리고 광은청 역세권 개발이 또 세 구역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것도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상수역 앞쪽으로 해서도 상수 당인 역세권 뭐 도시 정비형 재개발 이런 부분도 수년 전에 진행이 됐다가 무산됐다가 뭐 이런 부분은 지금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재개발에 대한 열기와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합정동 아까 269번지 이쪽 이제 편입해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쪽도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고요. 또 한강변으로 또 그 합정동 요쪽도 지금 이제 선정이 얼마 전에 돼서 진행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강 라인으로 해서는 마포구의 이 재개발 굉장히 활발하다. 그리고 이 재개발은 사실 뭐 우리가 하고 싶다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진행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포구의 재개발에 대한 그런 적극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역세권 재개발 같은 경우도 이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만큼 마포구는 재개발에 굉장히 이제 적극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용강동에 살면 이제 어떤 한강뷰를 볼 수 있는지 저희가 좀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봤고요. 또 한강 라인을 따라서 마포구에 어떤 재개발지들이 있는지 지도와 함께 하나씩 또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키포인트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입니다. 근데 마포와 용산이 조금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사님? 네,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마포구 옆에 이제 용산구가 위치를 해 있는데 우리 용강동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용산구하고 굉장히 가까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에 딱 붙어 있는 곳이 이제 도화동이고 그 옆에 이제 용강동입니다. 그리고 국제 업무지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공식을 지난달에 했는데 그 기공식이 열렸던 그 용산 국제 업무지구와 이 용강동 같은 경우는 2k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값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뭐니 해도 이 양질의 일자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굉장한 이 집값 상승에 큰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국제업무지구는 진짜 뭐 옛날부터 수년간, 십수년간 뭐 말이 나왔던 그런 지역이고 또 이 서울에서도 중심부에 있는데 빈 공터로 나대지로 지금 이렇게 딱 있는 모습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면은 또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한꺼번에 이렇게 도심에서 이런 유유부지가 있다라는 건 대단한 그런 호재입니다. 그래서 국제업무지구가 이제 지금은 정말 시작할 수 있는 기공식까지 열렸다는 것 굉장히 큰 이슈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한 이후에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금융위기와 같은 그런 부동산 침체기를 거치면서 장기간 중단이 됐었고요. 그러다가 21년도에 국제업무지구 개발 구상 발표를 서울시에서 직접 하면서 굉장히 들썩였던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다가 25년도죠. 네, 올해에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25년도 지난달입니다. 11월 27일 날 기공식도 이렇게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큰 지역에 이런 빌딩들이 업무단지들이 들어오는 아주 거대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뭐 도로라든지 뭐 기반시설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그리고 교통도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목표이지만 2030년이면 기업 1호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제는 가시화된 그런 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국제업무지구입니다. 이쪽에 이제 큰 빌딩들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남산 타워도 보이고요, 이제 롯데 타워도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서울에 완전 이제 시그니처 그런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곳이 바로 이제 국제업무지구인데 이쪽에 이제 화이트 존이라고 해서 이제 중간에는 100층 빌딩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으로 또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획지는 1,700%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평균 용적률이 800%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업무 빌딩들로 빌딩 숲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최대 100층이고, 그리고 이 중간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면서 좀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국제업무지구뿐만이 아니라 국제업무지구는 사실 지금 기공식을 했기 때문에 진짜로 뭐 빌딩들이 들어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로 또 이 용산 실리콘밸리 전자상가는 조금 더 빠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쪽도 이런 업무 빌딩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CT와 그리고 AI 거점이 메타밸리로 이 전자상가가 재탄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 유통 단지 역할을 수십 년 동안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용산 전자랜드라든지 뭐 선인상가라든지 나진상가와 같은 그런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전자상가들이 이제 새롭게 현대화 작업을 거쳐서 이 메타밸리로 재탄생하는 곳입니다. 이쪽도 용적률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용적률이 한 800%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면적은 14만 8천 제곱미터 정도입니다. 그리고 요 지역 중에서도
특별 계획 구역이라고 있는데 요 지역 그 특별 계획 구역의 1, 2,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은 1000% 이상이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약적인 그런 업무 단지들이 바로 앞에 들어온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 용산과 그리고 이제 마포 이런 일대에서는 재개발이 더욱더 활기를 띨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런 업무 단지들이 들어오면 그 인근으로 해서 또 이 아파트들도 같이 들어와야지 이게 밸런스가 맞습니다. 그래서 재개발도 더욱더 활발해질 것으로 용산과 그런 마포의 재개발도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호재입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기공식을 진행했던 용산 국제업무지구입니다. 일단은 2030년에 첫 입주 목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30년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업무 단지들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인데 그러면은 이제 많은 인구가 몰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듯이 그렇게 인구가 몰리게 되면 주변에 이제 주거지가 들어설 수밖에 없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배후 수요지로 이제 용강동 도 순위권 안에 들지 않을까,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오늘 용강동의 미래 하나씩 분석을 하면서 한강 라인을 따라서 어떤 재개발지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주셨고요.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마포 한강 라인을 따라서 어떤 곳들이 있는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곳들이 이제 다 지금 진행 상황이나 속도 또 규모가 다 다르잖아요, 이사님. 그런 면에서 각각 다 장단점이 있고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포구 한정적으로 봐도 뭐 좋고 전반적인 한강 라인으로 봐도 좋겠는데요. 이 한강 라인을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그 안에서 지역들의 뭐 속도나 장단점 이런 걸 얘기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1대1 상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대1 상담 주시고 오시면은 좀 상세하게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재개발 투자, 네, 어렵습니다. 뭐 재개발의 과정도 어렵고 그리고 재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다 지어진 아파트가 아니고 앞으로 될 아파트를 보고 바라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불확실성이 껴 있습니다. 근데 불확실성이 있을수록 수익률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다 확정적으로 지금 다 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몇십억을 주고 사야 되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재개발 투자가 더욱더 활기를 띠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재개발 투자 어려운 거 맞고요. 공부하다 보면은 늦습니다. 그만큼 공부 한동안 또 올라가고 매물이 없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전문가 통해서 같이 상담을 통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개발 투자 금액도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적게 들어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양극화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재개발 투자도 마찬가지로 양극화가 좀 벌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좀 지금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지만 앞으로 아파트가 됨에 따라서 더욱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소액 투자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학동의 뭐 1구역 신속통합기획 이런 것도 1억 미만으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2억대, 3억대, 4억대 투자로 나눠서 뭐 2억대 투자 뭐 전농 14구역이라든지 뭐 학정동 이런 곳도 한번 볼 수가 있겠고 뭐 동호암 2구역이라든지 뭐 용문동, 청파동 3가 그리고 용강동 이런 부분도 3억대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뭐 선정된 청파 3구역이라든지 그리고 자양 4동의 모아타운 그런 진행되는 그런 데들도 한 4억대 투자만 하고 있는데요. 1대1 상담 신청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가능하십니다. 네, 다양한 주제로 이제 상담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개발지 뭐 일반 주거지도 마찬가지지만요. 재개발지 역시 아무래도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시세 상승의 속도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이제 자양동만 봐도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괜찮았다가 최근 들어서 빵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재개발에 관심이 평소에 있으시다거나 또는 이제 내 집 마련에 대해서 또 전략 한번 제대로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이 자리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는 전략도 한번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보내주신 후에 또 오프라인 자리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주말 동안 또 눈이 내린다고 하는데요. 눈길 조심하시고요. 건강도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